자, 이번 12월에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이죠. 몇 명이 놀지 않고 일을 하느냐, 이게 실업률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전월에는 3.9%였다가 이번 달에는 3.7%로 더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이 한 4% 이하 정도 된다 그러면 자연 실업률이라 그래요. 더 이상 금리를 낮추고 정부에서 돈을 막 풀고 해도 각각 시기마다 이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실업률이 있단 말이죠. 여기 차트 보시면 여기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이에요. 이때는 뭐 한 4.5% 정도가 금리를 낮추고 정부에서 돈을 풀고 이래도 집에서 노는 이런 비율이 한 4.5% 정도, 그 정도가 됐고, 지금은 한 3.7%, 뭐 3.6%, 4% 이하의 친구들이 이제 집에서 노는 그런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3.9% 전월이었다가 이제 이번 달 12월에 3.7%로 떨어졌으니까, 이거 미국 경제가 견조한 거 아니냐,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주식시장에 몰빵을 해야 되나,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이 부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며칠 전에 우리 채널 영상을 보시면 채용 공고와 신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서 알아서 보시라 그러면 귀찮기 때문에 요점을 좀 말씀드리면, 모든 고용의 선행 지표가 바로 이 채용 공고라는 겁니다. 일단 사람들을 많이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채용 공고를 내야 사람이 뽑히죠. 그래서 이제 고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을 자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채용 공고를 하던 거를 먼저 내리죠. 그 다음에 이제 자르는 걸 하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고용 지표에 전부 다 선행을 하는데, 2022년을 정점으로 해서 최근까지 계속 채용 공고가 떨어져 내리고 있고 신규 고용도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 지표가 전부 다 좀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기업들에서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데, 대체 왜 현상 유지냐? 분명히 앞에서는 채용 공고도 줄어들고 신규 고용도 감소한다 그랬는데, 대체 왜 실업률은 안 떨어지냐? 실업률이 올라가지고 왜 떨어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는 뭐냐? 밸런스가 맞기 때문이에요. 해고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직을 하려고 하든 뭐 하든 어쨌든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비율 중에서 이게 밸런스가 맞으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밸런스가 딱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어떤 지표를 보면 되냐? 여기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우리 채널에서 모니터링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최근에 발표된 게 22만 건이에요. 한 주간 22만 명이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를 했는데, 그거와 만큼 비슷하게 또 고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과 해고, 그리고 뭐 재입사 이런 거 다 포함한 게 지금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업률이 이렇게 4% 미만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업률이 거의 최저 실업률 상태에서 기업들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균형이 딱 맞아져 있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면 이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모든 경제학자, 특히 미 연준이 바라는 꿈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난 50년 이상의 실업률과 경기 침체예요. 소비가 변화를 하던, 투자가 변화를 하던, 생산이 변화를 하던, 금리가 변화를 하던, 경제는 계속 변하죠. 소비를 하던 사람들이 한번 확 소비를 했다가 뭐 금리가 오르고 뭔가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소비를 줄일 수도 있고, 금리가 또 많이 오르고 그러면 투자를 줄일 수도 있고, 신규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곳이 없어도 투자를 줄이죠. 사람들이 소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생산을 줄여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경기는 계속 순환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기 순환에 따라서 실업률은 이렇게 항상 균형 상태로 유지되는 건 지난 50년 중에 얼마 안 돼요.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자연 실업률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경기 침체가 빵 하고 터지면 실업률이 갑자기 급증을 하죠.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과정에는 다시 뚝뚝뚝 실업률이 떨어지다가 경기 과열이라든가 둔화 상태가 됐을 때는 다시 또 이렇게 박스 친 부분, 균형이 유지되는 자연 실업률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또 경기 침체가 갑자기 빵 터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뭐가 남았냐? 실업률이
팍 튀어오르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팍 튀어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이게 침체가 한번 터지면서 이런 상태가 앞으로 남아있죠. 자, 그럼 뭐 전조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 텐데, 실업률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아주 살짝 올라간다. 그럴 때 정말 뭐 실업률은 약간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선행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바닥 찍고 이렇게 U자형으로 아주 살짝 올라가는 이런 낌새가 나올 때, 그때 터졌을 때도 있고 조금 더 진행되다가 터졌을 때도 있고, 이게 조금 랜덤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연 실업률 상태가 지나고 나서 이게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패턴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침체가 어느 순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딱 그 U자형으로 이렇게 약간 그 나왔어요. 그리고 딱 재수 없으면 경기 침체가 빵 하고 터지는 거죠. 앞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저 같은 중장기 투자자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앞으로 미연준이 기준금리만 내리면 주식시장도 오르고 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특히나 이 실업률과 기준금리의 관계를 보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실업률과 기준금리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앞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잘못하면 경기 침체가 터질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다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 경기 침체가 다 터졌고요.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가 높아질 때, 높아지는 이유는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녹색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실업률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뚝 떨어지는 시점은 뭔가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도 같이 터지고 실업률도 쭉 급등을 하죠. 그러다가 경기가 회복하고 성장하니까 다시 또 실업률은 떨어지고 기준금리는 제로에 있다가 슬슬슬슬 올라가고, 반대로 항상 실업률과 기준금리는 움직였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녹색이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앞으로 뚝 떨어지고 실업률은 앞으로 급등하고, 이런 것만 하나 남아있어요. 향후 순서가 바로 금리 하락과 실업률 상승,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만 앞으로 떨어지면 이게 모든 게 다 중장기 투자자에게도 좋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준금리가 내린다는 소식은 정말 뭐 손절도 잘 때리고 맨날 시장도 잘 쳐다보고 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더들에게 좋은 호재지, 우리 같은 중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별로 좋은 소식들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임박해져 가고 있다, 이런 소리기 때문이죠. 관점별로 다르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은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며칠 몇 달 단위로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똑같은 잣대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단기 트레이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실업률이 더 낮아졌다, 이 소리는 호재죠. 미국 고용이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좀 남았다. 뭐 문제가 터지면 그때 손절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단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식대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중장기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난 50년 이상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U자형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게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인지, 이게 경기 침체를 정확하게 맞추면 뭐 제가 이런 방송 찍을 필요도 없고 제 혼자 매매하고 있겠죠. 선물 옵션 투자하면서 이미 뭐 수천억 수조 벌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언제 정확하게 터진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영화 빅숏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마이클 버리 역할을 한 펀드 매니저도 한 1년 반 정도 이상 먼저 숏 포지션을 잡아놨다가 고객들 다 떠나가고 나머지 몇 안 되는 고객 데리고 수익률을 내서 그렇게 유명해지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기 침체가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 온 자연 실업률 이후에 경기 침체가 어느 순간 이렇게 실업률이 아주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오더라. 근데 지금 하필이면 이렇게 U자형으로 모양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우리같이 중장기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좀 리스크 관리도 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이게 선행지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채용 공고와 고용인데, 이런 구간들에서 만약에 이렇게 고용도 늘어나고 채용 공고도 늘어나는 이런 과정에서 균형 상태가 유지되어 있다,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사람도 많다, 그런 상태라면은 투자하기 좋은 거죠. 지금 문제는 반대 구간이라는 거예요. 고용은 점점 줄어드는데 나가지 않는 사람이 지금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단 말은, 이게 고용이 덜 되고 있다 그러면 기업의 총수 입장에서는 경기 둔화 침체 이런 게 오고 있다,
이걸 느끼기 때문에 그 보릿고개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사람을 자르기에는 좀 뭐하니까 계속 데리고 있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특히나 이렇게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후행이잖아요. 경기 침체가 터지고 나서야 그때 자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채용 공고와 고용, 이게 들어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중장기 투자자들은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12월 발표된 실업률과 다른 지표들을 조합하면서 각각 단기 트레이더와 중장기 투자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게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요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닫힌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린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네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2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게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